KBO는 현재 역대급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어느 팀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KBO를 시청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올 시즌만큼 뭔가 바이럴이 지속적으로 되었던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어떤 이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핫 이슈에는 반드시 이 선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역대 최연소 30-30을 달성하며 올 시즌 KBO 최고의 타자이자 역대급 타자의 반열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근본 터지는 기아의 김두영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두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냥 하면 다를 게 없으니 MLB를 주로 다루는 채널답게 한 명의 선수를 통해 김두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간판 스타 바비 히트 주니어 선수입니다. 우선 김두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바비 히트 주니어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실력의 여하를 두고 판단하기보단 올 시즌 보이는 기록과 더불어 야구를 하는 관점과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비 hit은 소포머 시즌이었던 지난해 30홈런 49도루를 달성하며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각인시켰죠. 그리고 3년차 시즌이 되는 올 시즌 150게임의 출장에 30홈런 28도루를 하며 사실 거의 30-30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30을 2년 연속 기록하게 되는데 그의 올해 나이는 고작해야 24살입니다. 네, 최연소 2년 연속 30-30을 달성하게 됩니다. 김두영도 올해 3년차 시즌이죠. 다만 김두영은 2003년생으로 바비보다 3살 어립니다. 10월이 되면 21살이 되는 만 20세 시즌으로 129게임의 출장에 35홈런, 38도루를 달성해 개인 통산 최초 30-30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잘하면 한국인 최초 그리고 역대 두 번째 40-40을 기록할 수 있는 수치까지 하죠. 세부 기록지도 재미있습니다. 바비 주니어의 타 출장 3할 3푼 6리, 3할 8푼 9리, 0.603, WRC 플러스 170, 김두영 탈출장 3할 4푼 5리, 4할 1푼 9리, 0.643, WRC 플러스 168 유사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겠네요. 포지션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비 또 첫 시즌은 3루수였지만 빅리그 적응을 끝내고 난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풀타임 유격수로 출장하기 시작했죠. 한편 김두영은 3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일부 부정적인 팬들이 말하는 백핸드 수비의 불안함 그리고 타구 판단에서의 아쉬운 부분이 있어 유격수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판단까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경험이 쌓이면 충분히 좋아질 법한 수비수입니다. 수비할 때 보면 기본기가 부족하다거나 몸이 딱딱한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기아에는 박찬호라는 유격수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기에 굳이 유격수로 옮기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나중에 MLB로 가게 될 때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수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해보자면 수비 시 보이는 모습을 보면 둘 다 운동신경으로 많은 걸 커버하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수비에 대한 접근이 비슷하죠. 그리고 기본적인 운동신경 자체도 김도영과 바비 주니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 다 반응 속도, 스피드, 그리고 신체 탄력성 모두 최상급의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수비에 대한 실력은 분명 바비의 완성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송구인데요. 김도영 선수도 어깨가 진짜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바비지 선수 어깨 정말 미쳤습니다. 김도영이 3년 동안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면서 보강 훈련 잘해주면 더 좋아질 여지가 아주 넘쳐 흐르긴 하나 바비 주니어만큼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3년 전의 바비, 그러니까 20살 대학생 시절의 바비과 현재 김도영을 놓고 보면 과연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라고 느껴질까? 전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야구하는 것과 한국에서 야구하는 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외부적 조건을 제외하고 실링에 대한 부분만 본다면 말이죠.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실링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좀 볼까요?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인 하드웨어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영은 183cm에 85kg이라고 프로필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몸집이 확실히 더 커져서 조금 더 체중이 나갈 것 같긴 합니다. 바비잇은 185cm에 91kg입니다. 바비잇도 보면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바비잇 주니어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아직 나이가 20살이니만큼 앞으로 근력과 신경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절대 이대로 만족하고 피지컬적인 성장을 멈추면 안 되죠. 그럼 다음은 운동신경을 볼 건데요. 스피드가 메인인 컬러인 두 선수의 운동신경을 판단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부분인 질주 속도를 보겠습니다. 7월 10일에 있었던 LG와 기아의 경기에서 김도영은 1루에서 홈까지 미친 질주를 해 동점을 기록했었는데요. 홈까지 들어온 시간은 대략 10.02초였습니다. 바비 주니어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1루에서 홈까지 내달린 시간이 10.02초였습니다. 둘의 스타트 위치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구간으로 둘의 스피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둘 다 존나 빠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파워와 반응 속도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타구 속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타구 속도는 거의 성적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죠.
공인구와 리그의 투수 차이를 감안하고 봐주시고 양 선수의 타구 속도를 보면 김도영은 146.5km 정도이고 바비 주니어는 149km입니다. 바비 주니어의 이 타구 속도는 MLB에서도 상위 5% 안에 들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만약에 김도영이 MLB에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타구 속도인 146km 정도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상위 30에서 35%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수치가 됩니다. 보통 KBO의 평균적인 수준을 AA에서 AAA 사이 정도로 보는데요. AA에서 이 정도 지표를 기록하는 20살의 선수는 어떤 팀이건 탑랭킹 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도 남을 겁니다. 확실히 현재 갖고 있는 재능의 측면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차적인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 선수의 바닥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볼까요?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하드 컨택을 위주로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홈런을 30개씩 때려낼 수 있는 강한 펀치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 선수들의 메커니즘은 분명히 홈런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쉽게 퉁쳐서 설명을 하자면 컨택 타자, 슬러거 타자, 하드히터 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비 주니어나 김도영이나 타격 어프로치는 분명 하드히터형 타자입니다. 강한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많이 뽑아내 장타를 생성해내는데 특화된 타격법이죠. 다만 이런 선수들 특징인데 제대로 맞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20개 중반에서 30개 중반의 홈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진짜 포텐 좀 터지면 40개를 넘기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매 시즌 그렇게 뽑아내긴 어렵긴 합니다. 매 시즌 그렇게 뽑아내기 시작하면 타격이 어느새 홈런 타자형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신이 모르는 채 또는 자신의 의도로 인해서 말이죠. 그럼 이 두 선수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실제화시키는지 봐야겠죠. 두 선수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김도영은 레그킥을 크게 하고 축다리에 힘을 많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다리가 무너지면 안 되니 무게중심을 낮추고 힙드라이브를 통해 안정적인 무게중심을 만듭니다. 반면 상체는 전혀 크지 않은 꼬임을 만들어내죠. 꼬임의 줄기보다는 무게중심을 이동해 강한 타구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반면 바비 주니어는 비교적 서있는 자세로 타격을 시작합니다. 약간의 스텝만으로 무게를 뒤로 옮겼다 앞으로 이동시키죠. 하지만 상체의 동작은 김도영 선수에 비해 더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음이 느껴지실 텐데요. 상하체의 꼬인 동작으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평균 구속이 153km가 넘어가고 150km대의 변형 패스트볼이 난무하고 30인치에 달하는 변화구들이 판치는 MLB에서 김도영 선수처럼 극단적인 체중 이동을 만드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155km 이상의 빠른 볼에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MLB 타자들의 타격 모양이 비슷해지는 이유이죠. 지난 스즈키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일본 3대 타격 달인 중 한 명이었던 스즈키조차도 보폭을 줄인 이유가 그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시작 지점이 끝나고 랜딩이 이뤄지는 순간을 중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도영은 뒤로 이동을 많이 시킨 만큼 체중의 이동폭도 큽니다. 근데 이렇게 크면 사실 단점이 있거든요. 준비가 늦는다는 건데요. 근데 김도영은 이 부분이 진짜 좋습니다. 랜딩과 동시에 골반을 회전시킵니다. 파워를 만듦과 동시에 준비를 끝내죠. 솔직히 완벽한 골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힙턴의 힘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이 정도의 기술 완성도가 20살 타자에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근데 하체가 준비가 끝났다고 어깨까지 풀려버리면 망하겠죠. 내 어깨는 끝까지 닫아놓은 채 마지막에 팔을 내뻗을 수 있도록 단단히 버텨줍니다. 여러 홈런 장면을 다 다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같습니다. 변화구 대처가 좋은 이유입니다. 준비가 빠른데 중심이 아직 뒤에 남아있죠. 이번엔 바비 주니어를 볼까요? 역시 체중 이동폭이 크지 않죠? 뒤로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밴딩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상체가 들어가는 각이 크죠? 뒤로 눕는 각 자체도 살짝 바비잇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배럴이 돌아져 나와 배팅이 이뤄지는 직전의 순간을 보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골반은 모든 준비를 해놨고 상체가 뒤늦게 휙 감겨 나오는 것이죠. 딱 봐도 비슷해 보이죠? 잘 치는 타자들의 히팅 포인트에서의 모습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바비잇이 더 눕혀져 있는 대신 상체가 살짝 더 일찍 열립니다. 누울수록 일찍 열립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그냥 몸이 그렇게 됩니다. 해보시면 바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팅이 된 이후에 팔로우 장면을 볼까요? 김도영의 경우엔 완전히 팔을 다 피면서 임팩트에 힘을 쭉 넣어줍니다. 물론 손목은 일체 돌아가지 않고요. 바비잇은 팔꿈치 각도를 유지하고 팔로우 되는 오른손의 힘과 각을 유지한 채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넘어가서야 팔꿈치가 펴지죠. 이 차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살짝 길어지기에 근본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턴 동작의 힘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큽니다. 꼬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회전 에너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타구에 실어내기 위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메커니즘을 뜯어보기 이전에 두 선수 모두 하드히터라고 했지만 이렇게나 만들어내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럼 더 상위 리그에서 MVP급 성적을 뽐내고 있는 바비잇 주니어의 타격이 옳은 것인가? 이전 타격 메커니즘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다 평생 야구를 해온 방식이 있고 몸에 맞는 방식이 있기에 절대 한 가지 방법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김도영은 정말 어립니다. 물론 바비잇 주니어도 어리지만 김도영은 진짜 이제 야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만약에 올해의 폼을 잃지 않고 내년, 내후년
수년 계속된다면 김도영이 미국에서 야구하는 건 기정사실일 겁니다. 이게 바람이 있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도영 선수에겐 이번 프리미어 12, 2025년 WBC, 2026년 LA 올림픽 연달아 있는 세계 대회들이 참 기대가 되면서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MLB의 팬이자 KBO의 오랜 팬으로서 김도영이 하루빨리 MLB로 넘어가길 희망해봅니다. 그리고 바비 주니어만큼의 MLB를 주름 잡는 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살짝 더해서 말이죠.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